올해 11월 하면 되지요.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안보 등 한반도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를 책임져야 할 것이며 GDP 2%를 방위비로 내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관계 강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립하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믿고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단독 주도하던 탈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탈냉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미국도 2022년에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이라고도 불리는 탈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에 맞는 대외 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찾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부산 지원책을 쏟아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119대 29로 참담하게 실패한 것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한 노골적인 선거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 중입니다. 여당은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엉성한 기획을 어느 국민이 진짜라고 믿겠습니까? 거대 양당과 일부 언론이 개혁신당에 대한 비난을 계속합니다. 개혁신당은 조금씩 다른 경로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 아래 통합했습니다. 우리는 파이구동, 구동조이의 정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획일적이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은 전체주의 정당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양당의 폐해를 우리는 진절히 치며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마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껴안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견을 억압하는 교조적 양당체제를 극복하려고 나와서 함께 모인 개혁신당부터 교조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늘 성찰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 목표와 가치는 공유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해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되살려 이어가겠습니다. 약간씩 다른 경로를 거쳐 모인 개혁신당이 조화를 이루어 국민의 소망이자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꿈을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꽃피우겠습니다. 설 민심이 움직였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4월 총선에서 양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이 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 29%,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 20%를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그만큼 깊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39%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희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네, 저는 오늘 뭐 특별한 모발언보다는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개혁신당의 첫 최고위가 진행되고 나서 그때 한동훈 위원장께서 개혁신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으셨습니다. 위장개론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품백 의혹과 같은 국민적 그런 관심사안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날카롭던 법리가 무뎌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 입장에서 이것이 뇌물수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른 대통령의 신고의 의무를 다 하셨는지를 언급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을 배경으로 두고 국정을 농단했다고 본인이 영상 속에서 주장하는 긴 수염을 가진 도사를 탄핵 당시의 최순실 씨처럼 다뤄주시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명쾌하게 경제 공동체로 엮어대는 그 특검팀의 패기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도이치 모터스 건에 있어서도 그들이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의 관계인지 한번 풀어내 주십시오. 이런 걸 잘하시던 한동훈 위원장께서 안 하시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단순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위장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국공합작을 했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의 머리 위에 쓰여진 양의 머리를 벗겨내는 그런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과거에 노회찬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로 개혁신당 연합을 설명하겠습니다. 평소에 한국과 일본이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운명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생산성 없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희 제 세력을 연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국민의 명 받들어서 승리해서 그런 정쟁을 타파하고 생산성 있는 개혁 정치를 이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현종 의원님 나오세요. 네,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치는 말로 합니다. 진중하고 정직한 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수장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진중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예상대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대를 조롱하는 말은 진중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설을 만드는 말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더니 이재명 대표의 진중하지 않음과 솔직하지 않음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거짓의 정치를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짓,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거짓, 말로만 민생을 챙기는 위선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거대 양당이 정치 전쟁에 함몰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을 놓고 전쟁 중입니다. 특히 챗 GPT를 중심으로 AI 시대가 급격히 열리면서 HBM, PIM, CXL 이런 기술 등의 차세대 반도체 전쟁은 국가의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김혜경 여사의 법카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위 두 여사의 사건을 포함 모든 부정부패, 불공정, 불합리, 비리, 비효율 등 독보석과 같은 사회악을 철저히 개혁하고 30년, 50년, 아니 100년의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개혁신당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정강정책의 중심에 놓고 미래를 말하고 경제를 논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국민 강국, 대외적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조국전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한술 더 떠서 그 전날 조국 전 장관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읽히는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신당은 이재명 대표의 든든한 방탄조끼로 전락한 민주당에 이은 제2의 방탄정당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개인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이자 개인의 사법 처리와 민주주의의 거친 선거를 연계시키는 방탄신당입니다. 민주당의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며 애써 조국 신당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현실 정치 참여 선언의 결단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그 관계를 부인하려고 해도 조국 신당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키우는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비례정문 유성정당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고 앞에서는 반대하는 척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수석 최고위원이 응원한 정당도 민주당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자매 정당임을 표방한 비례 전문 정당으로 원내에 진입한 열린민주당과 합당한 정당도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제 조국 신당이 그 길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조국의 늪에 빠져 결국 조국 신당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혈세를 도둑질하는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민주, 개혁, 그리고 진보 이와 같이 세상에서 좋다는 단어는 다 갖다 붙이는 위성과 내로남불은 이제 민주당에 딱 맞는 파워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당과 선거를 볼모로 하는 방탄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건희 여사와 또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대통령 측근 방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2년째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당리당략에 따라 모든 사안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민생과 무관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5년의 법정 구속 유죄 선고를 하면서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의 특수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김용 부원장이, 이번에는 백현동 사건으로 김인섭 씨가 유죄 선고를 받고 이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으로 이 무죄를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로비스트에 대한 5년 실형 선고를 접한 여당과 용산의 미소가 보입니다. 백현동 관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여당과 용산의 영부인과 대통령 측근 방탄 노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 지긋지긋한 고자질 정치, 뒷다리 잡기 정치를 끝장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이 지긋지긋한 정치판을 확 뒤집어 엎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여의도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최고위원 발언 주십시오. 예, 김종민입니다. 헌법 제8조 2항입니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만들려고 하는 위성정당은 헌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 두 정당이 만드는 위성정당의 의사결정은 그 정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을 배신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성정당 창당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역사에
큰 죄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위성정당은 말이 뭐 선거 승리지 사실상은 국민의 민심을 도둑질하는 정치적 절도행위입니다. 우리 녹색정의당 내부에서 이 위성정당의 참여를 두고 숙고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인사들이 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소수 정당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정치적 절도 행위가 혼자서 한다고 절도고 같이 하면은 절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공범이 될 뿐입니다. 단체로 절도를 하면 범죄 단체가 돼서 우리 형법상 가중처벌이 됩니다. 우리 많은 소수 정당들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정치 개혁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독자적으로 연합정당을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에 절대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조국 신당이 등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후퇴시킨 장본인입니다. 지금은 검찰의 힘을 줄여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검찰 특수부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로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수수사는 잘하고 있으니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사태가 나고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내로남불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검찰의 정치화가 극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인사에서 소위 윤석열 사단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당시 검사들이 정치권과 또 조국 민정수석 주위에 줄을 대러 다니던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생기면서는 친윤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반윤 검사들을 등용했습니다. 검찰 내에 궁중암투가 따로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검사들이 지금 정치권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고 다른 검사들도 이번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정말로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정권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누르고 갈라치게 하는 정치를 본격화했다는 것입니다. 저토록 정반대로 가는 정책을 펴면서도 자신들의 말에 반대하면 친일파, 기득권, 토착외구로 몰아붙이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주류가 아니라고 탄압하는 민주당 수박공세의 출발점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공수처 설립 때 당론대로 투표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고 탈당한 제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모인 개혁신당은 달라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것이 정치 변화, 나아가서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는 전공법입니다. 아울러 그런 방법만이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이견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